매주 목요일이면 찾아오는 집에서 하는 홈스쿨링, 홍주원이 해드리는 홈스쿨링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무엇을 들고 왔을까요? 방금 말씀해드렸다시피 자율주행을 관련해가지고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율주행이 최근에 시장이 하락이 나오기 전까지 모트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등등 많이 좀 움직였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대가 됐는데 또 시장이 안 좋으니까 쭉 빠지기 시작하면서 또 시장에서 잊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잊혀져 가서는 안 될 테마거든요. 절대 잊혀져 가면 안 될 테마인 자율주행 관련주. 오늘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해드렸고요.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 관련 테마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 거스를 수 없는 대체, 이 대세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1% 비밀 클래스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모트렉스를 함께 살펴봐야겠죠. 이 모트렉스는요, 저점 대비해가지고 700%가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3,200원대의 종목이 25,900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환산을 해보자면 700%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는 건데,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오를 수 있었을까요? 혹은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이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또 제 공략주이기도 한데요. 저도 이 종목이 정말로 장기적으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트렉스, 지금 모트렉스 이외의 종목은 없을까요? 분명히 많겠죠. 그 내용을 오늘 이 홈스쿨링을 통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트렉스 뒤를 이을 후보주, 관심 후보주 3개를 가지고 나와봤어요. 시청자분들. 자, 함께 볼까요? 우선은 종목명은 가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차트고요. 두 번째 차트고요. 그리고 세 번째 차트입니다. 이 3개의 차트가 제가 가지고 있는 모트렉스 뒤를 이을 관심 후보 종목들입니다. 자율주행 후발주는 이제 곧 출발을 합니다. 시청자분들. 출발 안 할 것 같죠? 정말 이제 곧 출발을 합니다. 이제 다 잡아야 될 타이밍은 바로 지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잡고 싶다고 한다면 이 3개의 관련주 중에 무엇을 잡고 싶으신가요? 세 종목 다 아주 잠재력이 뛰어난 종목입니다. 단순히 차트만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차트가 있다고 한다면 노란통 메신저 입장을 하셔서 차트의 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모트렉스 지금 상승률 아마 차트로 보시고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무려 저점 대비해서 700%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인데, 자율주행 테마 절대 잊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종목 3개의 차트를 보여주셨습니다. 종목명은 가려진 상태로 지금 차트 3개가 나가고 있는데요. 관심주 후보 1, 2, 3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차트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저희 노란톡방 안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내주신 그 종목을 꼽아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가장 예뻐 보이고 마음에 들어 보이는 차트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스캔하시기만 하면 노란톡방으로 지금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보내주고 계시는데 화면 보니까 압도적으로 지금 3번이 가장 많은 것 같고 2번도 간간히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 계속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노란톡방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도 얼른 들어오셔서 나는 어떤 차트가 마음에 든다라고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후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2의 모트렉스 오늘 찾아서 계속해서 홈스쿨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오늘 이 세 종목 중에 가장 많이 투표가 들어온 종목을 한 종목을 제가 공개를 해드리고 전략까지 잡아 드릴 거니까요. 들어오셔서 무조건 투표를 해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들어오신 분들에게 한해서 이 자율주행 로드맵을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가 되고요. 지금은 화질도 조금 안 좋고 종목명도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 자율주행 로드맵에는 어떤 게 들어가냐? 여기 6가지의 요소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주행, 완성차, 인포테이션, 그리고 통신, 기타 등등의 다양한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있어요. 이 로드맵도 깨끗한 화질로 종목명이 다 공개된 채로 나가니까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 로드맵도 함께 받아가 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자율주행을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이란 무엇인가? 자율주행이란 여기서 한번 보세요. 교통수단이 사람의 조작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운행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자율주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율주행을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첫 번째는 안전입니다. 그만큼 기술이 고도화가 됐다는 뜻이겠죠. 그죠? 이미 이 자율주행을 완벽히 구현해낸다고 한다면 사람보다 더 안전한 운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전.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빠른 속도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통체증의 감소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적인 시스템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이 사회에 사용하고 있는, 교통에 사용하고 있는 교통 인프라 비용이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하나로 안전과 속도 그리고 불편함을 감소시키고요. 그리고 친환경적이면서 또 돈까지 아낄 수 있다. 이 자율주행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자 산업이네요. 그죠? 이 효자 산업 우리가 함께 더 들여다봐야겠죠. 지금 고수들은 이미 자율주행을 아주 관심 있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직까지 자율주행에 대해서 언제부터 매집을 해서 언제까지 들고 가야 되는지 전혀 감을 못 잡고 계실 텐데요. 자율주행은 길게 보면 길게 볼수록 아주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는 테마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자율주행 단계를 함께 보실게요. 자율주행 기술에는요, 6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레벨 3부터 자율주행으로 정의가 나오는데 우선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자율주행에 대한 정의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 현재 우리가 신차 뽑으면 나오는 자율주행 시스템 있죠? 그 자율주행 시스템은 2.5단계입니다. 2.5단계. 2.5단계는 뭘로 부르냐? 이 자율주행에다가 반자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반자율주행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진짜 자율주행은 언제부터냐? 바로 레벨 3 자율주행부터가 진짜 완전한 자율주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레벨 2에서 3으로 넘어가는 2.5단계. 이게 이제 부분 자율주행이거든요. 레벨 3로 완벽하게 넘어가면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 바로 조건부 자율주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필수 조건 충족하에 차량이 주행이 가능하고요. 운전자가 필요는 하지만 모니터링은 불필요합니다. 예고와 함께 차량 제어 준비는 항상 준비를 해야겠죠. 혼잡 구간에서 주행 지원 시스템, 즉 ODD 시스템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 단계가 더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단계가 더 높아지게 되면요. 지금 이제 우리가 곧 사용하게 될 단계예요. 레벨 4.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보셨을 겁니다. 현대자동차가 강남 도심 한복판에서 자율주행 택시, 즉 운전자가 없는 택시로 고객을 태워서 픽업을 하는 실증 실험을 했었죠. 자, 사고도 안 났고 아주 좋은 훌륭한 결과를 냈다고 하는데 바로 그 택시가 레벨 4가 적용이 되어 있는 택시입니다.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일단 기술 자체가 고도화로 바뀝니다. 고도화된 자율주행. 이 고도화된 자율주행으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운전자가 탑승하에 자율주행이 되지만 차량은 특정 조건에서 모든 주행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랑은 좀 달라요. 운전자가 항상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운전자 제어 옵션이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모든 주행 기능을 스스로 수행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역, 로컬 무인 택시, 그리고 페달 및 조종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 안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무인 택시에서는 페달이 왜 필요해요? 알아서 운전이 될 텐데요. 그래서 조건 하에 페달이 없는 자동차도 나온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게 언제부터 실행이 되느냐? 바로 2025년부터예요. 25년부터. 그럼 이제 앞으로 3년 뒤면은 우리가 신차를 뽑을 때 레벨 4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이 탑재된 자동차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무엇이 있냐? 바로 레벨 5 자율주행 시스템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 부르냐?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부릅니다. 완전 자율주행. 자, 이 완전 자율주행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운전자가 없이도 모든 조건에서 차량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제 운전자가 안 타도 되는 거예요. 차주가 안 타도 돼요. 차량은 모든 조건에서 모든 주행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어떠한 조건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알아서 운전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완전 자율주행은 언제부터가 되냐? 2025년도 이후부터가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운전자 없이도 모든 조건에서 차량 주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운전자가 내 차인데 왜 내가 운전자가 없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 말을 해석을 해보자면은 차를 제가 여러분들이 레벨 5에 해당이 되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구매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운전이 하기 싫어. 운전석에 타는 게 아니라 뒷좌석에 타는 거예요. 차주가. 그럼 운전석에서는 어떻게 되죠? 나를 목적지까지 마치 인공지능이 기사가 된 것처럼 나를 목적지까지 픽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주가 이제 운전석이 아니라 뒷좌석에 타는 거죠. 그게 바로 가능한 게 레벨 5 자율주행입니다. 이제 레벨 5는 2030년 정도를 바라봐야겠지만 사실 그조차도 얼마 남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8년인데요. 지금 2022년도죠. 그럼 이제 곧 다가올 레벨 4와 레벨 5 굉장히 단계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재료의 지속성이 굉장히 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지금 한번 올랐다고 해서 작년에 한번 올랐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내년에도 그리고 또 앞으로 언제든지 자율주행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재료의 지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매집 기간이다. 지금 올랐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매집을 해나가라. 장기적으로. 그래야 폭등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자율주행차의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는 굉장히 단순해져요. 자, 이렇게 자동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귀여운 자동차입니다. 네, 이게 애플카의 컨셉트카라고 해요. 애플카의 컨셉트카인데 굉장히 귀엽죠. 우선은 여기 위에 천장에 뭐가 달려 있어요. 이 천장에. 네,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천장을 하니까 애플 같네요. 네. 이 천장에 뭐가 달려 있는데 여기 뭐가 달려 있을까요? 바로 레이더가 달려 있습니다. 이 레이더를 만드는 회사는 국내에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상장된 회사 중에서는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는 회사와 유진로봇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상단부에 부착이 되는 레이더는 관련주로서 에이테크 솔루션과 유진로봇이 있다라고 이제 오늘부터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관련주로 엮여있긴 엮여있는데 그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제대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과 뒤에 뭐가 달려 있어요. 고도화된 전후방 카메라인데요. 고도화된 전후방 카메라. 자율주행 레벨 4에 장착이 가능한 고도화된 전후방 카메라가 필요한데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국내 상장사는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바로 하이비전 시스템과 IA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전후방 카메라의 고도화된 기술력으로 자율주행에 장착이 되는 카메라를 개발을 하고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옆에 이렇게 거의 위에 달려 있는 건데 또 상단부에 달려 있어요. 뭐가 달려 있을까요? 바로 GPS입니다. 우선은 자율주행에 가기 위해서는 GPS의 정확도가 더 높아야겠죠. 그죠? GPS 또한 아주 섬세하게 맵을 받아낼 수 있는 신호가 필요한데 그러한 GPS를 개발해서 자율주행 차량용에 딱 알맞게 납품하는 기업이 있어요. 어떤 기업일까요? 바로 라닉스라는 기업과 LG U+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에 장착되는 GPS는 라닉스와 LG U+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밑에 이제 하단으로 내려갑니다. 이 하단으로 내려가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제어 장치가 필요하겠죠. 이제 자동차를 제어를 해야 되니까 이 제어 장치 그걸 바로 자율주행 제어기라고 부릅니다. 자율주행 제어기 우리나라에는 어떤 상장사가 있을까요? 코리아 FT 그리고 i3 시스템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던 기업들일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전면부 레이더가 있습니다. 전면부 레이더. 이 전면부 레이더는 정말 중요한 역할이겠죠. 아무래도 사고 방지에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스템 그리고 기술이 필요한데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어떤 기업들일까요?
바로 에이스테크라는 기업과 트루윈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율주행 구성 요소에 단순하게 들어가는 크게 5가지 요소만 살펴봐도 얼마나 종목들이 또 이렇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돼서 정말로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종목들 전부 다 유망주죠. 유망주. 성장주이기도 하고요. 네. 자, 여기에 관련된 제가 로드맵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하이비전 시스템, 라닉스, IA 이런 종목들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로드맵 안에 보시면요. 정말로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율주행에 필요한 6가지 요소를 제가 총 정리를 해놔서 로드맵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요. 들어오셔서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셔서 이 로드맵까지 다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명강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난 게 제가 얼마 전에 너튜브에서 2032년을 예견하는 그 영상이 있었는데 거기서 자율주행 택시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게 지금 여기 강의에 딱 맞아떨어지는 듯한 느낌이어서 또 요소 하나하나 꼼꼼히 한 번씩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우리가 자율주행 테마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셨고 각각의 요소들이 우리가 챙겨갈 수 있는 기업, 종목이 되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는 꼭 그런 재료들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저희가 로드맵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이 로드맵인데요. 자율주행의 6가지 요소가 총 정리되어 있는 이 다양한 종목들이 적힌 로드맵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여기 노란톡방 안에서 지금도 후보군들 여러분들이 이 관심 후보 1, 2, 3번 중에서 차트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어떤 종목이 마음에 드시는지 선택하시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후보 탑3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가요? 1번 차트가 마음에 드시면 1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2번이 마음에 드시면 2, 3번이 마음에 드시면 3 이렇게 노란톡방 안에서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가장 많이 보내주신 종목을 보내드리고 자세한 공략법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유익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자율주행 테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쭉 맛있는 호재거리들이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내용도 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지금까지 요소와 단계 이런 것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주목해야 될 이유를 이제 느껴지시죠? 그런 자율주행이 왜 중요한지.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모르겠다면 왜 주목해야 되는지 제가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자동차의 전동화 속도는 지속적으로 가속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더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사람이 운전을 하기가 어색해지는 시대가 곧 도래가 된다는 거죠. 전장 사업의 2020년, 25년 연평균 15%가 산업의 성장 속도가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그만큼이나 아주 성장 속도가 빠른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율주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정도의 성장 속도로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확인하고 자율주행 레벨 4가 나왔을 때 자율주행 관련주를 매수를 했을 때는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이니까 매수가 가능한 건데요. 아마 이 정도 속도라면은 내년, 내후년 그리고 그 3년 뒤에도 아마 자율주행 섹터는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할 것입니다. 왜? 주가의 뼈대는 실적이니까요. 성장주는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왜? 성장을 해야 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장주가 실적까지 연평균 그것도 15%의 성장을 보이면서 올라간다. 성장주 특혜와 주가의 뼈대가 되는 실적까지 만났을 때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아주 많이 올라가겠죠. 자, 그럼 우리가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주목해야 될까요? 첫 번째 모멘텀입니다.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를 한번 볼 건데 이 성장표를 보면요. 2020년 글로벌 자율주행차의 시장이 지금 현재 71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게 2035년까지 간다고 한다면은 약 15년 뒤죠. 약 15년 뒤에요. 15년 뒤에는 이 71억 달러가 1조 달러 정도의 시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매년 연평균 41%의 성장을 한다는 건데 어마무시하지 않나요? 이 정도의 성장률이 가능한 산업이 현재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나요? 글로벌 경제를 봤을 때 이 사람들, 휴먼이라는 이 인간들이
이뤄놓은 이 경제 시스템을 봤을 때 경제 시스템 현재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느 위치에 있나요? 바로 과도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과도기라는 것은 성장이 멈추고 성장통을 겪고 그리고 점점점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도움닫기 시즌이 필요한 그런 걸 보고 우리가 과도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과도기 속에서 매년 연평균 41%의 성장률을 보인다는 것은 실로 대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완전 자율자동차 2025년 이후의 전망치를 보잖아요. 이제 완전 주행 자동차가 매년 이 정도의 가파른 속도로 성장이 나와요. 2035년에는요. 지금 거의 그 자율주행, 인간과 AI가 같이 하는 그 자율주행과 완전 자율주행 비율이 거의 똑같아집니다. 2035년에는. 그러니까 지나가는 자동차 절반은요. 인간과 자율주행이 섞여져 있는, 그러니까 레벨 4의 자율주행이고 2035년에 가서는요. 그 나머지 절반, 지나가는 자동차의 절반을 딱 나눴을 때 절반은 완전 자율주행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35년도 약 15년 뒤인데 우리가 15년 뒤에 이렇게 밖에 나가서 걸어 다니거나 이렇게 봤을 때 운전자가 없는데 뒤에 사람이 타서 가는 자동차가 이 길바닥의 절반이라는 거예요. 절반. 그런 시대가 15년 남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전망을 좋게 봐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정도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전망을 갖고 봐도 되겠죠. 연평균 45%의 성장인데요. 거기에 관련된 자율주행 테마 안에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관심 후보 1번 종목입니다. 이 모멘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1번 차트예요. 종목명은 가려져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자율주행 레벨 4에 탑재가 되는 센서 클리닝 시스템을 독점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자율주행 레벨 4가 언제부터 양산이 된다고 했어요? 2025년도입니다. 3년 남았어요. 이 기업은 자율주행 레벨 4에 탑재가 되는 센서 클리닝 시스템을 독점 개발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곧 수혜가 올라오겠죠? 지금 월봉상의 추세가 변곡이 가능한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아주 세일 기간이라는 거죠. 시장이 빠진 덕분에 우리는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지금 이 지점에서 이 종목을 함께 공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관심 후보 1번 차트를 기억하시고 이 종목이 관심이 있으시고 이 종목이 궁금하시다고 한다면은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셔서 1번이라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모멘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의 미래 모빌리티 정책입니다. 자,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 중 하나가 CITS라고 하는데 이 CITS의 시범 사업의 실증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 실증 사업. 자, 안전한 스마트 시티가 구축이 가능합니다. 이 CITS의 시범 사업으로 인해서. 자, 그리고 자율주행 안정성 확보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실증 사업입니다. 자, 그리고 시범 사업 이후에는 통신 방식의 단일화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무조건 통신 방식으로 자율주행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계적으로 지역 표준 결정 단계입니다. 세계에서 이제 표준화를 내놓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미래 모빌리티 정책이 이제 드디어 실증 사업을 거쳐서 이제 곧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관련된 관심 후보 두 번째 차트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종목명은 가려져 있어요.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 자율주행의 ADAS 시스템, 이 기술에 대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술은 어떤 기술이냐? 카메라 기반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빼놓을 수가 없는 아주 고도화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ADAS, 이 기술을 핵심 기술인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을 개발한 기업, 단기적 반등이 가능한 관심 후보 두 번째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궁금하시다면은 지금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셔서 2번이라고 눌러주세요. 아까 1번과 2번 둘 중에 잘 비교를 해서 눌러주세요. 같은 분이 똑같은 숫자 그리고 다른 숫자 누른다고 해서 중복 안 됩니다. 들어오셔서 한 가지의 종목만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모멘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실증 사업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실증 사업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는 이전에 현대자동차가 강남 한복판에서 자율주행 택시 그 실증 사업을 했죠. 근데 이번에는 기아차예요. 이번에는 기아차가 레벨 4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지금 실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아가 지금 자율주행 실증을 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자율주행 배달 로봇.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기 보세요. 예, 이제 이 로봇이 자율주행으로 배달을 해준대요. 우리가 배달시키면은. 그럼 배달료가 좀 깎이나요? 요즘 배달료가 너무 센데, 그죠? 이런 로봇이 개발이 되면 또 이제 굉장히 우리가 편안해지겠죠, 그죠? 이 서비스가 이제 곧 실증 사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모멘텀, 관련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심 후보 세 번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여기에 관련된 관심 후보입니다. 잘 보세요, 차트를. 자, 이 종목은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을까요? 자율주행용 개방형 플랫폼 기술 개발을 완료를 해놨습니다. 자율주행에 있어서 플랫폼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기술적 공략 가능 범위에 있는 지금 위치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심지어 수급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6월 한 달 동안 빠졌던 주가가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죠? 이 세 종목 다 나쁘진 않아요. 잘 보시고 이 종목이 궁금하다. 나는 이 종목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은 노란톡방, 노란톡 메신저 입장을 하셔서 지금 1번, 2번, 3번 중에 딱 한 개만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많이 올라온 종목 딱 한 개를 공개를 해서 전략 방법, 공략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노란톡방 안에서 어떤 차트가 마음에 드는지 각각 보내주고 계시는데 역시나 이번 주에도 1번 차트를 보여드릴 때는 1번이 우르르 이제 보내주시고 2번 차트 말씀드리니까 또 2번 보내주시고 마지막에 3번도 3번을 몰아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각각 세 가지 종목이 다 매력이 있고 모멘텀도 좋고 차트도 좋다라는 걸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이제 공략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 이 자율주행 테마인데 세 가지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고르시겠나요? 계속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마지막에 취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면 화면에 QR코드 비추실 수 있습니다. 그거 터치하셔서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여기에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로드맵도 보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노란톡방 남아 계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